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은 진짜 뜨거운데 이상하게 원화 가치는 왜 자꾸 떨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갸웃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거대한 원화의 역설, 그 미스터리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보세요. 코스피는 정말 역대급으로 좋은데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서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바로 그 지점인 거죠. 자, 일단 이거 하나는 확실하고 가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주가가 오르면 원화 가치도 오른다. 이 오래된 경제 공식 있잖아요. 이제 깨졌습니다.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엉킨 실타래를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 원인부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결책까지.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기이한 경제 상황, 이걸 바로 원화의 대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은 강한데 통화는 약하다. 정말 모순적이죠? 이 조합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모순적인 상황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을 보면 코스피 지수는 분명히 위로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오른쪽의 원달러 환율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얘네 둘은 반대로 움직여야 정상이거든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원화 가치가 그만큼 약해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걸 구조적 디커플링이라고 불러요. 뭐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해서 원래 같이 가야 할 두 녀석이 완전히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탈동조화됐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 보죠.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부터 조사해야겠죠? 단서는 하나,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환율이 오른다? 아,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팔아치우고 달러로 바꿔서 싹 다 빠져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게 지금까지 전통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데이터를 딱 열어봤더니 아니 글쎄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 순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지분율은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주식이든 채권이든 가리지 않고 사들이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 있습니다. 상관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두 숫자가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플러스 1에 가까우면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인데 놀라지 마세요. 최근 6개월간 외국인 순매수와 환율의 상관계수가 무려 플러스 0.91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총계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면 살수록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기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이상한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딱 하나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쏟아붓는 돈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으로 돈이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유력한 용의자였던 외국인은 알리바이가 입증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진짜 범인은 누굴까요? 지금부터 원화의 악세를 주도하는 진짜 범인들, 그들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범인은 둘이었습니다. 한 명은 내부 공모자, 바로 해외로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우리 국내 투자 자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외부 조력자, 바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킹달러 현상이죠. 이 상황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설명하면 딱 맞아요.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1.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물을 우리 독에 부어줬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기간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무려 3.5조 원을 해외 투자한다고 독에서 퍼내 간 겁니다.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2배 이상 많으니 독이 마를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서학개미 현상입니다. 아, 삼성전자 오르는 것보다 미국 AI 주식 하나 사두는데 수익률이 훨씬 낮네? 이런 학습 효과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완전히 자리 잡은 거죠. 심지어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같은 거대 기관들마저 해외 자산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으니 이건 이제 구조적인 자본 유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외부 공범, 킹 달러의 힘은 더 막강합니다. 이걸 트럼프의 역설이라고도 부르는데 스토리가 이래요. 자, 트럼프가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때립니다. 그럼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가격이 오르겠죠? 이게 미국 물가를 자극해요.
물가가 잡히질 않으니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다른 나라는 금리가 낮은데 미국만 고금리를 유지하니까 전 세계의 돈이 와, 이자 많이 준다 하면서 달러로 몰려드는 거죠. 그냥 블랙홀처럼 싹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 미스터리가 좀 풀리셨나요? 범인도 찾았고 범행 수법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환율이 너무 높다고 걱정했던 1,200원 시대는 이제 과거가 됐고요. 지금의 1,400원대가 새로운 기준, 즉 뉴 노멀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뭐 잠깐 이러다 말겠지 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저성장 같은 근본적인 경제 체력의 변화와 맞물려서 원화의 가치 자체가 그냥 한 단계 아래로 레벨 다운 되어버린 구조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론은 알겠고 그래서 어쩌라고? 맞습니다.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에 맞춰서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완전히 새로 짜야 할까요? 핵심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30% 룰이에요. 기억하세요. 30%.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전체 자산, 즉 포트폴리오의 최소 30%는 달러와 연동된 자산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왕이면 고환율 시대에 돈을 더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바로 달러로 물건 파는 수출 기업들이죠. 자동차, 조선, 방산 같은 곳들이요. 두 번째, 지금 환율이 1,400원인데 미국 주식 직접 사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땐 환율 위험을 싹 제거해주는 환해지 ETF로 활용하는 게 아주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직관적이고 확실한 방법, 그냥 달러 그 자체를 사는 겁니다. 달러 예금에 넣어두거나 미국 국채를 사거나 해서 달러 자산을 직접 확보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포트폴리오는 이미 끝나버린 1,200원의 과거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1,400원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요?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낙축포를 터뜨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원화 가치는 1,470원 선까지 추락하면서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이게 마치 범죄 현장 같죠? 처음엔 용의자가 명확해 보였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그 나라 돈 가치도 오른다. 이 경제학의 오랜 규칙이 깨졌으니까요. 당연히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유력한 용의자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체 이 기이한 현장의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번 분석의 목표는 바로 그 진짜 범인을 찾는 겁니다. 궁대외 용의선상에 오른 요인들을 하나씩 신문하고 또 데이터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서 범인을 딱 지목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산을 옮기려는 청취자님의 계획에 이 미스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사건 현장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단순한 숫자의 등락을 넘어서 시장의 DNA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일종의 신호탄이라든요. 과거의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제는
튼튼한 경제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보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 하는 이 수급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심리가 환율을 움직이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돈의 흐름과 불안 심리라는 두 개의 돋보기를 가지고 사건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수사를 시작해보죠. 그런데 저 정말 혼란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외국인 자금이 밀려온다고 보도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은 정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헤드라인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미스터리의 핵심이자 첫 번째 반전입니다. 헤드라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자금 실제로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범인은 뜻밖에도 내부에 있었습니다. 네, 내부예요? 네, 바로 한국의 개인과 기관, 즉 우리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해외로 나가는 힘이요. 외국인이 들어오는 힘을 그냥 압도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두 개의 유출 파이프가 생긴 셈이죠. 우리 스스로가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요?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전개인데요. 첫 번째 파이프는 바로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구조적인 자금 유출입니다. 이건 이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에요. 지난 몇 년간 삼성전자 10% 오를 때 엔비디아는 100% 오르더라. 이 학습 효과가 뭐랄까 뼛속까지 각인된 겁니다. 아,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돈을 벌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 계좌로 보내는 게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졌습니다. 이 수요가 정말 역대급으로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줄기, 즉 외국인 자금은 있는데 빠져나가는 구멍, 서학개미의 환전 수요가 훨씬 더 크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이프는 훨씬 더 크고 꾸준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같은 거대 기관들의 해외 투자 확대입니다. 국민연금. 네, 국민들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국내 시장에만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 주식이나 채권 비중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반도체를 팔아서 아무리 달러를 벌어들여도 네.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나도 투자금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즉 금융수지 적자 구조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와, 물건 팔아 번 돈보다 투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니? 바로 그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럼 이건 순전히 우리 내부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외부 요인도 있는 건가요? 가령 미국 쪽 상황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내부 범인에게 아주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외부 조력자가 있죠. 바로 트럼프 이익이 가능성과 그로 인한 킹달러 현상입니다. 킹달러요? 네, 여기서 킹달러라는 건 전 세계 자금이 가장 안전하면서 동시에 이자도 많이 주는 미국 달러로만 막 몰려드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트럼프의 정책이 바로 이 킹달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죠? 이걸 일종의 도미노 게임으로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보호무역과 고율 관세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 같은 데 높은 관세를 매기면 미국 내 수입 물가가 오르겠죠?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미국 전체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두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립니다. 그럼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세 번째 도미노입니다. 시장은 미국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높겠구나 라고 믿게 되고 전 세계 돈이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달러로 몰려드는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원화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는 건 분명 좋은 소식 아닌가요? 달러를 벌어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환율 방어에는 별 도움이 안 되나요? 그게 바로 이 현상의 또 다른 함정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나쁜 무역 흑자라고 표현하더군요. 나쁜 흑자요? 네. 흑자는 흑자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같은 소수의 초대 기업이 혼자서 번 돈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이익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가게로 흘러들어가는 이른바 낙수 효과는 거의 사라졌어요. 오히려 내수 경기는 꽁꽁 얼어붙어 있죠.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체력이 약해진 사람과 같습니다. 시작은 이걸 귀신같이 알아채고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구나 라고 판단해서 원화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그런데 이런 분석들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데이터가 있나요?
전통적인 공식이 무너졌다는 걸 숫자로 딱 보여주는 그런 거요. 물론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외국인 자금 흐름하고 환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모킹 건이요? 네, 상관계수라는 건데요. 두 숫자가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플러스 1에 가까우면 같이 움직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네, 들어본 적 있어요. 과거, 그러니까 2024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전체 기간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43이었습니다. 이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면 달러가 풀리면서 환율이 하락한다. 이 전통적인 공식이 그럭저럭 작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최근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는데요? 바로 그게 놀라운 지점입니다. 최근 6개월 데이터만 따로 떼어보니 상관계수가 무려 플러스 0.91이 나왔습니다. 네. 플러스 0.91이요? 잠시만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럼 외국인이 주식을 살수록 우리 돈 가치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경제학 원론 첫 페이지를 그냥 찢어버리는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경제학자들의 머리카락을 쭈뼛서게 만드는 수치입니다. 교과서의 대원칙을 통째로 뒤엎는 거의 시장의 반란에 가까운 신호거든요. 통계적으로 완벽한 디커플링 상태라는 걸 증명하는 숫자죠. 함께 보내주신 차트 오른쪽 끝을 한번 보세요. 2025년 12월에 외국인 순매수를 나타내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하늘로 치솟는데 환율을 나타내는 검은색 선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사상 최고점을 뚫고 올라갑니다. 와,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네요. 그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두 가지 이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학개미의 환전 수요가 외국인 매수세를 그냥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아,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요. 2025년 12월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어치 한국 주식을 샀습니다. 와, 많이 샀다 싶죠? 네, 그렇죠. 그런데 2026년 1월 한 달 동안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미국 주식이 무려 3조 5천억 원입니다. 와, 2배가 넘네요. 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의 힘이 2배 이상 강한 겁니다. 우리은행 민경원 연구원의 분석처럼 이제 글로벌 달러의 큰 흐름보다 우리 내부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수 욕구가 우리 환율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둘째, 외국인 자금의 성격을 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성격이요? 네, 외국인들이 2025년에 한국 주식은 11조 7천억 원어치를 팔았지만요. 동시에 한국 채권은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아, 즉, 외국인 전체 자금으로 보면 돈이 들어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청취자님께서 관심 있으신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자금 이탈이 계속된 겁니다. 채권을 사는 건 환율을 방어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코스피 지수를 직접 끌어올리는 힘은 약하거든요. 아, 이제야 그림이 좀 맞춰지네요. 트럼프 리스크가 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점도 아까 도미노로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 3가지 경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교역 조건 악화입니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의 수출을 동시에 어렵게 만들죠. 네. 그럼 무역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당연히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의 양 자체도 줄어들겠죠. 시장은 이걸 미리 예측하고 원화를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수출길이 막히는 게 첫 번째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금리 격차 확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미국 물가를 올려서 미국의 금리를 못 내리게 발목을 잡습니다. 아, 그렇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당연히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돈이 쏠리게 됩니다. 달러 수요가 폭증하면서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죠. 이게 바로 트럼프 정책이 낳는 트럼프의 역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경로인가요? 바로 불확실성 증가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은 그 자체로 거대한 리스크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 눈에는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위험 자산으로 보이게 만들죠. 투자자들은 불안할 때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 즉 달러를 쥐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팔려는 심리적 압박이 커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미스테리는 다 풀렸는데 듣고 보니 더 걱정이 되네요. 지금 부동산 자산을 정리해서 주식으로 옮기려는 제 계획에 이 모든 분석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 고환율, 고주가라는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용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게 느껴져요.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안해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 미국 주식 직접 투자는 지금 당장은 한숨 고르셔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처럼 1470원대 환율에서 달러를 사는 건 마치 해외여행 가서 제일 비쌀 때 명품 가방을 사는 것과 같아요. 한국에 돌아와 보니 환율이 뚝 떨어져서 면세점에서 사는 것보다 비싸게 산 꼴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주식은 올라도 환율에서 손해를 보면 결국 본전치기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환차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럼 미국 주식 대신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바로 환율 해지형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겁니다. 환율 해지형? 네, 달러를 직접 사는 대신에 달러를 벌어들이는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간접적인 달러 투자 효과를 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조선사는 배를 만들어서 달러로 돈을 받습니다. 작년에 1,300원에 팔던 걸 지금은 1,470원에 파는 셈이니 가만히 앉아서 10%가 넘는 이익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방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의 K2 전차를 팔 때 달러로 계약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실제 손해 쥐는 원화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런 조선, 방산, 자동차, 기계 같은 고환율 수혜주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주 현명한 전략입니다. 부동산 자산은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부동산은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고환율 때문에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어요. 네. 고금리 시대가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보유하신 수익형 부동산이 있다면 대출 비중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또 이자 비용을 감당하고도 현금 흐름이 원활한지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조언일 수 있는데요. 이제 원화의 위상 변화 자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위상 변화요? 네, 과거 우리가 익숙했던 환율 1,100원, 1,200원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인구가 줄고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원화의 구조적인 가치 하락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따라서 은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최소 30% 정도는 달러 예금, 미국 채권, 혹은 방금 말씀드린 달러 수입 기업 주식 등 어떤 형태로든 달러 연동 자산으로 가져가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 놔야겠네요. 현대의 고환율, 고주가 현상은 일시적인 변덕이 아니라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한국 자본의 구조적 해외 유출과 트럼프발 강달러라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만나 만들어낸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으니 곧 환율이 안정될 거야 라는 낡은 공식에 기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얼마를 사느냐보다 기업 자체가 얼마나 달러를 잘 버는지, 특히 환율 상승의 혜택을 직접 받는 기업인지, 그리고 우리 내부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산을 옮기실 때 환차손 위험이 큰 미국 직접 투자보다는 국내의 수출 주도용 우량주를 징검다리 삼아서 주식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서 혼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돈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거대한 주체가 있죠. 바로 기업입니다. 약한 원화 덕분에 막대한 달러 수익을 올린 한국의 수출 대기업들은 그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꿔 국내로 가져오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달러를 해외에 그대로 쌓아두고 미국 현지 공장을 짓는 데 재투자하고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는 이 거대한 기업 자금의 흐름이 미래의 환율에 또 어떤 변수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